빅테크들의 AI 캐펙스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이제 트래킹을 해왔었는데, 일단 올해는 빅테크들의 AI 캐펙스 성장률이 한 50% 정도 되거든요. 내년에는 원래는 한 자릿수까지 그러니까 증가율이. 그럼 이게 거의 조만간 캐펙스 컷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 하반기 조심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 시나리오는 이제 폐기해야 되죠. 트럼프의 감세 법안이 너무 소홀하게 통과됐어요. 과실을 좀 더 거둘 수 있는 기간이 적어도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더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월간 아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지난주에 몸살이 나실 뻔했다고. 네. 엔비디아 때문에. 엔비디아 이거 실적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네. 이거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중국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네네. 이제 국내 HBM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총론? 네.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범해졌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항상 이제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던 아이였죠. 그런데 이제 평범해졌다. 그래서 이제 컨센 정도의 실적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실적에서 결국 확인할 건 세 가지 정도였는데요. 결국 이제 빅테크들이 AI 캐펙스를 계속해서 집행할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는. 네. 네. 빅테크들이 내년까지 AI 캐펙스를 공격적으로 할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의문이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차세대 아키텍처죠. 기존에 이제 블랙웰에서 이제 루빈으로 전환되는 거, 또 혹시나 지연이나 이런 이슈가 없을까? 그렇죠. 라고 걱정을 했는데 이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중국인데요. 중국향 특히나 이제 최근에 제일 노이즈가 많았죠. H20 1분기에 판매가 중단됐다가 최근에 판매가 허가됐다가 갑자기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내라 라고 하니까 이제 중국이 일단 사지 말고 있어봐 라고 한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제일 궁금했는데요. 네. 쉽게 이야기하면 이 말이에요. 가이던스 없다, 모르겠다. 그게 이제 제일 제가 보기에는 치명적, 엔비디아와 반도체주들의 전반적인 조정을 야기시킨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중국이고, 이거는 지정학적인 이슈였다. 일단 세 가지를 정리해 주셨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부터 보죠.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H20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H100 이런 건데, 어쨌든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거를 중국에 내겠다. 근데 이게 복잡한 것 같아요. 이게 되고 있는 건지, 이제 네. 지금 중국에서 안 사는 건지, 못 사는 건지, 뭔지 이게 지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H20이 판매가 이렇게 허가가 재개됐을 때는 되게 좋았는데, 허가를 내주고 갑자기 트럼프가 근본에 없는 이야기를 했죠. 그쵸. 매출의 15%를 내놔라. 그러니까 15%를 누구한테 내놓으라는 거죠? 미국 정부에다가요. 미국 정부한테 누가? 엔비디아. 엔비디아. 엔비디아나 AMD나. 그러니까 팔려면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게 세금 형태로 네네. 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이익이 나면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관세라는 게 보통 그치. 수입국에서 그러니까. 관세를 매기는 건데, 맞아. 수출국에서 관세를 매기는 초유의 사태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15%를 매기면 엔비디아가 자기들 마진 깎아서 15% 주면 중국이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이제 가격 올린 거. 가격 올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H20 장당 판매가가 한 14,000불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15%를 붙여가지고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마진 축소를 감수하고 이거를 팔 리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일단 자국 기업들한테 지침을 내려서 일단은 홀드해봐. 근데 이제 자국 기업들도 일단은 이제 정부가,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 홀드를 하고 있는데, 저거라도 빨리 사서 우리 모델 발전시키는 게 나아요 라고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워낙 지금 이제 당국이 자존심 차원에서 사상 초유의 수입 관세가 아니라 수출 관세를 매기는 상황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조금 이제 짜증이 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젠슨항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아직 주문이 안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요는 되게 많은데, 그래서 이제 3분기에 이게 매출이 나오면은 5빌리언 달러, 50빌리언이었나요? 아무튼 500억 불 정도 엄청난 수요가 있긴 한데 아직은 안 들어왔다. 네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일단 주문을 막 했다가 홀드를 시켜놓은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결국은 해결이 되겠죠? 가격이 문제라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정치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이건 또 우리나라한테 달려 있는데요. 에이펙 정상회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느냐, 경주에서.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만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트럼프가 15% 매출, 그러니까 수출 관세를 철회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히터류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양 정상회담이 만난다.
라고 하면 이제 잘 해결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젠스랑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냥 피곤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잘 만들어서 팔면 됐는데 요즘에는 이제 트럼프 눈치 보랴, 뭐 지금 시진핑 눈치 보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중간에서 정치적으로 이제 문제가 엮이다 보니까 하긴 뭐 트럼프 그리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게 막 계속 이제 꼬이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야기도 좀 여쭤보면 빅테크의 AI 캐펙스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얼마나 괜찮은 건지 이것도 한번 좀 점검해 주신다면. 일단 이제 제가 그 월간 아신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연간으로 빅테크들의 AI 캐펙스에 대해서 항상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트래킹을 해왔었는데 네. 일단 올해는 빅테크들의 AI 캐펙스 성장률이 한 50% 정도 되거든요. 올해하고 작년 정도. 50%대 정도 됐는데 이게 이제 내년에는 원래는 한 자릿수까지 떨어질, 그러니까 증가율이. 그럼 이게 거의 조만간 캐펙스 컷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 하반기 조심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 시나리오는 이제 폐기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트럼프의 감세 법안이 너무 수월하게 통과됐어요. 7월에 부채한도 협상이 너무 쉽게 통과돼서 OBBA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그쵸? 3조 6천억 달러의 이제 그거잖아요. 감세 법안이잖아요. 그게 통과가 되다 보니까 결국 여기에 감세를 하면 절반은 그냥 빅테크들이 차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뭐 트럼프가 빅테크를 밀어주려는 차원도 있지만 결국 S&P 500에서 결국 그 제일 투자 많이 하고 거기서 그 EPS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결국 빅테크들이거든요. 특히나 AI 빅테크들이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애들이 감세 혜택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감세 혜택으로 EPS, 현금 흐름이 개선되게 되고 그게 이제 내년에도 AI 군비 경쟁을 더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사계절론 이야기 하잖아요. 반도체. 그쵸. 그 우라가니 군이오의 이제 사계절론 이야기하면서 지금이 계절상으로 보면 가을이거든요. 주식으로 보면. 가을이 되면 가을을 딱 쪼개서 초가을에 팔아야 돼요. 고수들은. 늦가을까지 가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이게 사계절로 한번 이야기하면 보통 이제 봄이라는 게 싹을 틔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펀더멘털로 보면 엉망이에요. 반도체 섹터들 뭐 숫자 안 나오고 뭐 근데 갑자기 막 싹이 팍 터요. 어떻게 싹이 트냐? 유동성이라는 양분이 공급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2023년 초 같은 분위기예요. 아니 이거 뭐 숫자도 안 나오는데 왜 주가가 오르지? 근데 이제 그게 보면 2022년 11월에 챗GPT가 나오고 이제 시장은 이미 그거를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2023년 한 하반기가 되면 이게 좀 약간 이제 완만해지죠. 상승폭이. 그러니까 실제로 2023년 상반기에 엔비디아 주가 상승률이 180% 가까이 돼요. 근데 하반기에는 17%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17%도 뭐 사실 훌륭하죠. 반기에 17%면. 근데 성장률로 보면 10분의 1 토막 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여름이 지속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2024년 또 상반기에 또 막 그 여름에 막 갑자기 또 입을 피우죠. 그래서 상반기에 엔비디아가 140% 가까이 성장하고 하반기 되면 또 12%밖에 성장을 못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올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랠리를 냈는데 이게 초가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초가을이라는 거는 결국 업황을 6개월 뒤를 반영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늦가을이어야 하죠. 원래는. 근데 트럼프가 하우스를 쳤어요. OBBA라는 하우스를 쳐서 가을이 더 늘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실을 좀 더 거둘 수 있는 기간이 적어도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더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실을 더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근데 요거는 또 어떻게 보면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내가 뭔가 새로 매집한다라는 건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매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을에는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죠. 봄에 씨를 뿌려놓은 사람들 걷어 먹는 거지 까치밥 같은 거 주워 먹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 그러면 AI 캐펙스 투자가 진행되는데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를 미국의 정부에서 이제 부채한도 협상이 통과되면서 감세에 따른 수혜 덕분에 빅테크들이 여유가 있게 됐다라는 걸 얘기해 주셨는데, 그 외에 AI에 대한 투자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무시무시하게, 그러니까 50%씩 계속 성장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성장률이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거를 하는 게 빅테크들 입장에서도 그게 필요한 거인가요? 아니면 과잉 투자라고 봐야 되나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GPT-5가 사실은 AGI가 될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 AGI가 아니잖아요. 그쵸. 모든 영역에서 사람을 뛰어넘는 AI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AGI가 개발될 때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좀 가파르게 경쟁을 할 것 같고요. AGI가 개발되면 이게 약간 컴퓨팅 파워에 대한 투자가 약간 슬로우해질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 또 변수가 생겼죠. 일단 소버린 AI가 생각보다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군비 경쟁의 주체는 기업이었잖아요. 미국의 빅테크,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의 일부 빅테크. 근데 이제 요게 바통이
국가로 넘어가는 거죠. 미국의 스타게이트가 5천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고, 그리고 EU가 하는 것도 한 2천억 달러 되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동, 사우디에서 휴메인이나 뭐 이런 쪽에서 하는 게 한 1천억 달러. 당장 우리나라도 사실 100조 원이면 그죠. 한 작은 돈이 아니에요. 800억 달러 정도 네. 되잖아요. 그리고 일본도 그 정도 되겠죠. 소버린 AI가 전체 AI 인프라 쪽 시장에서 10% 후반대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수요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겨울이 되게 짧고 마일드하게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의 주체들이 정말 많아진다라는 거네요. 이게 그동안은 기업 중심, 이건 젠수랑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하이퍼 스케일러 몇 명에서만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늘어나면 얼마나 늘어나겠냐,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빅테크의 AI 캐펙스가 계속될 거다라는 전망. 그래서 뭐 2030년이 되면 3조 달러 막 이런 얘기도 막그 젠수랑이 하고 그랬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이제 차세대 아키텍처, 그러니까 루빈과 관련돼서는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업데이트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뭐 양산하는데 크게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양산 일정이 이게 네네. 일단 내년 하반기 내년 이제 양산인데 하반기. 크게 지금 뭐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작년에도 블랙베리 그쵸. 잘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대만 서버 ODM 업체들 사이에서 약간 이제 그 대만발 뉴스들 잘 봐야 되는데 거기서 뭐 결함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대만 뉴스가 다 맞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블랙베리 당초 계획보다는 한 분기 정도 지연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칩하고 칩 사이에 연결해서 뭔가 결함이 있었고, 나중에는 코어스 L이라고 하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에서 좀 이제 문제가 있었고 발열 이슈가 있었고, 그거 디버깅 하느라고 약간 지연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안심만 할 수는 없는데 일단 뭐 엔비디아 입장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했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작년에 그 난리를 쳤는데 올해도 똑같이 사고 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좀 생각도 있는 거고요. 뭐 사고 친다라기보다는 네. 사실 뭐 루빈이라는 게 이제 저는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복잡한 거잖아요. 어려워요. 네, 네. 엄청 어려운 거고. 네. 그 젠슨왕도 그래서 야 에이지 니네들 뭐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어려워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렵고 난이도가 높아서 음. 이게 하나라도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HBM 시장을 이제 주도하고 있고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어떤 구도로 봐야 되는지 HBM은 일단 이제 딱 그 엔비디아가 제시한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루빈이 젠슨왕 항상 이제 성격 급하잖아요. 이걸 빨리 출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라고요. 만약에 원래 스케줄대로 하거나 조금 이제 조기 출시 쪽으로 간다 그러면 네. SK 하이닉스가 한테 유리해요. SK 하이닉스가 이제 HBM4 쪽으로 지금 이제 삼성전자나 마이크론보다 한 분기 정도 앞서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양산 일정 스케줄로 보면. 근데 만약에 이게 루빈이 당초 일정보다 지연이 되면 한 분기 정도 벌어져 있는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잖아요. 그래서 후발 업체들한테 좀 유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이슈로 보면 하이닉스가 이거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고 나서 좀 긍정적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주가가 좀 오르는 거는 아하. 결국 루빈이 일정이 문제가 없다. 문제 없다. 이런 게 저는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는 시간에서 빠지고 있는데 오르길래 그 이슈가 뭐였지? 그랬는데 조기 출시가 되면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으니까 유리하다라는 그렇죠. 거였네요. 가뜩이나 뭐 엔비디아하고 SK 하이닉스는 내년 HBM4 계약을 놓고 지금 굉장히 기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 사인 안 하고 있거든요. HBM4는 아직도 사인은 안 한 거예요? 네, 안 했습니다. 마이크론은 했고요.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네네. 아직도 안 하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누구한테 유리하다고 봐야 돼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구나.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긴 한데 사상 처음으로 이제 연단위 계약이 아니라 단기 계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초도 물량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기 정도가 지나고 나서 계약을 다시 하자. 이렇게 된다는 거는 하이닉스한테는 좀 불리한 얘기이긴 하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더 좋아질 오히려 수도 좋아질 수도 있는 게 지금 이제 반기 정도를 계약을 하자라는 거는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 혹시 할 수 있어요. 네, 한 2개 분기 정도 지나면 하이닉스 수준으로 충분히 캐치업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엔비디아 계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때 됐는데 못 만들면 못하면 더 줘야 됩니다. 하이닉스가 그때 얼마나 눈탱이 치겠습니까? 당해봐라 그러면서 그때도 눈탱이 못 치면 하이닉스는 사업을 못 하는 겁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HBM4를 계약을 아직 안 했다라는 네네. 거는 상당히 좀 중요한 함의가 있네요. 관련 기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는 HBM 스케줄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네네.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뉴스 보면 퀄 테스트 통과했대 그러니까 뭐 그런 이런 게 얘기가 막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나와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투자자들이 그 지식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그런 건데 저도 이런 거는 사실 엔지니어들한테 들었던 건데 이게 샘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엔지니어링 샘플이 있고요. 커스터머 샘플이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엔지니어링 샘플을 듣고 이제 기자들이 기사를 쓰신 것 같은데 실제로 엔지니어링 샘플을 통과했다고 해서 바로 양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커스터머 샘플을 최종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산이 되는 거는 네. 야 실험실에서 뭐 네네. 모든 걸 다 해가지고 탁 만들어서 야 이게 네. 아니고 양산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뭐가 다르냐면 엔지니어링 샘플은 약간 H뱅크 그 자체만 봐요. 아하. 그래서 HBM 이 자체에 문제가 있냐 없냐 설계 검증이라든지 오류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요 단품 자체로 보고요. 근데 반도체라는 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부품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또 다른 데다가 실장을 해서 돌려보면 단품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또 실장이 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제 HBM이라는 건 사실 AI 가속의 부분품이잖아요. 요거를 TSMC로 보내서 코버스로 2.5D 패키징을 하고 또 테스트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러면 결국 커스터머 샘플이거든요. 최종. 근데 이게 보통 엔지니어링 샘플을 제출을 하고 여기서 잘 되고 나서 커스터머 샘플 나오는 데까지 기존 범용 반도체 기준으로 6개월이 걸려요. 그러면 당연히 코버스는 더 걸리겠죠. 그러면 지금 엔지니어링 샘플을 이야기한 게 하이닉스가 9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은 11월을 지금 타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2개월이나 한 분기 정도 차이 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생각보다 막 속도가 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어쨌든 삼성전자, 마이크론도 열심히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이닉스는 그 추격을 따돌려야 되니까 또 이제 뭔가 새로운 걸 또 만들어야 될 거고 그쵸. 이제 엔비디아와 어떤 계약을 맺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질문 드리면 이제 소버린 AI 시장인데요. 소버린 네네. AI가 커요. 네네. 앞으로도 커질 것 같고요. 이 시장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전체 AI 시장에서 어느 정도나 차지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나오는 이제 자료들 보면 네. 향후 5년 내에 1조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최근에 엔비디아가 2030년까지 이 AI 인프라 시장이 3조에서 4조 달러 정도 될 수 네네.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1조에서 1조 5천억 달러 정도 차지한다 그러면 비중이 20% 내외까지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적은 시장 규모가 아니에요. 아마 들으시는 분이 숫자가 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S&P 500 기업들 전체의 캐펙스 2023년 기준으로 1.2조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커질 거라는 거를 자신 있게 얘기했다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지고 있구나, 커지고 있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커지는 시장에서 우리가 한 축을 잡지를 못한다 그러면 맞아요. 이번 시대에서는 우리가 진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잡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근데 AI 버블론 잠깐 여쭤보면 AI 네네. 버블론 한참 나왔잖아요. 네네. AI 버블론에 대해서는 그 아시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상장 주식이 그러니까 빅테크가 AI 버블이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다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EPS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감세 효과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이번에도 보면 그 2분기 실적을 보면 서프라이즈 지수가 대부분 AI 쪽에서 나왔거든요. 아하.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 봐도 성장이 대부분의 3분의 2가 AI 쪽에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감세 효과가 반영도 안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감세가 더해지면 더 저는 성장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인력, 인건비 뭐 지금 이제 메타 같은 데서 너무 이제 배팅을 세게 맞아요. 하니까 뭐 1억 달러씩 지금 연봉 주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거품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상장 기업들 좀 약간 밸류가 좀 과한 것 같긴 해요. 요즘 정말 AI 그러면 실리콘밸리에서 말도 안 되는 회사도 막 유니콘 취급받고 그러거든요. 그치. 네, 그런 것들은 좀 버블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과하다. 네. 비상장에서는 이제 그리고- 상장에서는 아직 아니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AI 버블 그러면 우리나라는 너무 지금 버블 그러니까 초입도 안 되는데 미국은 워낙 지금 이제 사실 그 VC 쪽에서 자금은 한 재작년부터 너무 좀 과다 AI 쪽으로 이런 게 있었는데 뭐 계속 그런데 그 상태로 계속 가니까 왜냐하면 빅테크들이 돈이 많고 혹시나 저 회사가 경쟁사한테 넘어가면 핵심 알고리즘이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경쟁이 뒤처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약간 불안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버리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닷컴 버블이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이제 매출이 없으니까 새로운 돈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매출이 많아요. 이익도 네. 많이 나고 그쵸. 그래서 자기들이 버는 돈으로 그냥 투자를 하니까 조달 안 맞습니다. 하고 그렇죠. 이게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AGI가 안 나오니까 나올 때까지는 계속 할 거라는 그쵸. 거죠. 적어도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AI와 관련된 엔비디아와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서 정리를 좀 하고요.
이호석 아카데미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3주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30% 할인 쿠폰, 코칭클럽 초대, PER 다이어리까지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으니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